안녕하십니까? 닥터선입니다. 오늘은 모음 중에서 쉬어 발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어 사운드라고 하는데 쉬어 사운드는 이 단어 내에서 액센트가 있는 모음이 있고 액센트가 없는 모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액센트가 없는 모음들은 쉬어 발음으로 해야 됩니다. 쉬어 발음의 의미가 뭐냐면 작고 부드럽게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단원에서 액센트가 없는 모음들은 작고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자, 모니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쉬어 발음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자, 쉬어 사운드라는 말은 액센트가 있는 모음의 양쪽에 있는 모음들은 액센트가 없습니다. 그 양쪽에 있는 모음들을 쉬어 발음으로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나 아이는 으라고 발음하시면 되고 A나 O는 어라고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U는 뭐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U는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뒤에 U 다음에 자음의 개수에 따라서 U 또는 어로 발음하면 되니까 시어 사운드가 굳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흔히 이코노미라고 발음하는 건데 이코노미는 아니고 액센트가 이 오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있는 이하고 오우는 액센트가 없어요. 그러면 이 2하고 5가 액센트가 없을 때 이 둘 사이, 즉 오우, 액센트가 있는 오우와 2, 그리고 액센트가 있는 오우와 액센트가 없는 오, 이 둘 사이를 보면 자음이 하나가 껴있어요. 각기. 여기는 C가 껴있고 여기는 N이 껴있고. 이렇게 둘 사이에, 액센트가 있는 모음과 액센트가 없는 모음 사이에 자음이 하나 껴있을 때는 이 양쪽에 요 2하고 여기 5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둘 사이에 자음이 하나 껴있을 때는 쉬어 발음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으로 발음하라 그랬으니까 으라고 발음하시면 되고 오는 어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따라서 발음이 이코노미가 아니고 으카노미가 돼요. 자, 요걸 보시면 AL이라는 게 들어감으로써 여기 형용사형 전미사인데 액센트 위치가 바뀝니다. 아까는 요 오우에 액센트가 있었지만 이번에 액센트가 이쪽 뒤에 있는 오우에 액센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얘가 쉬어 사운드로 바뀌는 거예요. 둘 사이에, 두 개 오 사이에 자음이 하나밖에 없고, 액센트가 있는 모음과 액센트가 없는 모음이기 때문에 요거를 쉬어 발음으로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도 쉬어 발음이 되겠죠. 둘 사이에 자음이 하나 껴있고. 그러니까 오의 쉬어 발음은 어고, 아이의 쉬어 발음은 으니까, 전체적인 발음은 에끈나무끌,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예로, 이제 그 각각 A, E, I, O 어떻게 쉬어 사운드가 되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인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A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거예요. 쉬어 사운드. 예를 들면 이런 단어가 있다고 쳤을 때 액센트가 여기에 있어요. 이걸 에라고 발음하는데 그러면 얘는 두 개의 모음 사이에 자음이 하나 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액센트가 없단 말이에요. 액센트가 있는 모음은 얘니까. 그러면 액센트가 있는 모음의 양쪽, 이쪽은 없고 이쪽에 이 A는 쉬어 발음인 어 발음으로 해줘야 돼요. 따라서 전체적인 발음은 밸런스가 되니까 밸런스. 자, 여기서 쉬어 발음의 또 다른 특징을 하나 설명할게요. arrive라는 동사가 있어요. 액센트가 이제 뒤쪽에 있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 쉬어 사운드라는 거는 양쪽에 있는 모음이 이제 그 건너편에 있는 양쪽에 액센트가 없는 모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어차피 끝에 있는 이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음을 안 한다 라고 말씀했으니까 발음할 필요가 없고 그럼 얘가 쉬어 사운드가 될 거냐를 생각해야 돼요. 원칙은 이 둘 사이에는 자음이 하나가 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보시면 두 개의 자음이 같은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이 둘 다 리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발음일 때는 하나로 생각해요. 발음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 얘도 쉬어 사운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얘가 A의 쉬어 발음인 어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자,
비슷한 현상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액센트는 여기에 있어요.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전미사, 이건 동사형 전미사, H라는 동사형 전미사에서 액센트 위치가 정해져요. 그래서 여기 O의 액센트가 있고 당연히 뭐 단모음이겠죠. 그래서 이 단모음이고 얘는 그래서 얘는 R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문제는 양쪽에 있는 게 시와 사운드가 될 거냐. 원칙은 둘 사이에 자음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건데 둘 다 같은 발음이란 말이에요. 여기나 여기나. 그럴 때는 발음상으로 보면 하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시와 사운드가 적용이 돼요. 따라서 얘의 시와 발음은 어라고 되는 거고 A의 시와 발음은 어고 O의 시와 발음도 또 어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어라고 발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이 accommodate 이렇게 돼요. accommodate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게 이제 동사 add라는 뜻이 add, 더하다라는 뜻인데 이때는 당연히 여기 액센트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안에 액센트가 있을 모음은 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발음을 얘는 단모음인 에로 발음해요. 뒤에 자음 두 개니까 당연히 얘기했죠. 그래서 에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자 얘가 이제 명사형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명사형으로 바뀌면은 이런 명사형이라든가 이런 전미사가 들어가면 액센트 위치가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액센트가 여기 있었던 액센트가 이제 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시어 사운드가 또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음이 하나가 원칙이지만 두 개 있을 때 같은 자음이면 하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도 시어 발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가 발음이 더 이상 아까처럼 단모음일 때 애가 아니라 이제는 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발음이 addition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와요. 처음에 원형에서 파생어들이 나왔을 때 위치가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액센트 위치가. 그러면 액센트가 위치가 바뀌면 양쪽에 있는 모음들의 발음을 시어 발음으로 계속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발음이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면 add 하다가 addition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있을 때 액센트가 일단은 magic 그러는데 이게 이제 마법사로 이렇게 바뀌면 액센트가 아까는 여기 있었던 게 이제는 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더 이상 매라고 발음 못하고 시어 사운드가 돼요. 둘 사이에 모음이 하나 껴있고 액센트가 없으니까. 그럼 얘를 이제 더 이상 에로 하면 안 되고 이제 어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발음이 magician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자, 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 이도 비슷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했던 건데 이게 뭐 빼다라는 제거하다라는 동사예요. 액센트는 이쪽에 있어요. 끝에 있는 이는 여전히 발음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얘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복모음의 법칙에 따라서 끝에 이가 있고 자음이 하나 껴있고 액센트가 있으니까 얘는 복모음을 해주시면 돼요.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길게 이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는 시어 사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시어 발음이 이 둘 사이에 모음 사이에 얘는 액센트가 없고 자음이 하나 껴있으니까 이제 시어 발음도 있고 으로 바뀌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전체적인 글을 쓰면 한글로 쓴다면 뭐 이 정도로 발음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delete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액센트가 여기 있고 이제 얘가 시와 사운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액센트가 있는 모음의 양쪽 여기서 얘기했죠? 그러면서 둘 사이에 자음이 하나 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시와 발음이 되기 때문에 에너미가 아니고 에느가 되는 거예요. 이의 시와 발음은 으니까. 그래서 enemy.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액센트가 여기 있어요.
자, 액센트가 여기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뭐 단모음이겠죠? pp니까 에로 발음하겠죠. 에. 문제는 얘가 시와 사운드가 되느냐? 됩니다. 원래는 둘 사이에 자음이 하나만 있어야 되지만 영어에서는 같은 자음, 똑같이 생긴 자음이면 얘가 발음을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발음상으로는 한 번 있는 거예요. 글자는 자음이 두 개 있지만 실제로 발음은 하나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자음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 P가 두 개 있어도. 그러니까 쉬어 발음을 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의 쉬어 발음인 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이 happen 이렇게 발음이 돼요. 자, 이번에는 I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I를 보셔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뭐 이런 단어가 있을 때, 명사니까 일반적으로 액센트 앞에 있고, 그럼 이 액센트가 있고 얘가 영향을 받아요. 쉬어 사운드로. 자, 두 개의 모음 사이에 자음이 하나께 있고, 얘가 I의 쉬어 발음은 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발음이 family. 빨리 하면 family.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당연히 얘도 액센트가 여기 있고, 얘가 쉬어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의 쉬어 발음은 으기 때문에 니가 아니고 느. 빨리 하면 animal. 이렇게 발음이 바뀌어요. 비슷하게 자, 여기를 한번 볼까?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단어죠. lucky 액센트 여기 있고 U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뒤에 자음 두 개 있으면 어로 발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lucky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게 이제 부사가 됩시다. 부사가 되면은 여기에 I가 생기면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I를 이라고 못해요. 이제 쉬어 발음이 돼요. 왜 쉬어 발음이 되느냐? 둘 사이에 자음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두 개 있죠? 그런데 이게 같은 자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발음이 같으니까. 얘도 키읔 발음이고 얘도 키읔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발음이 같다는 얘기는 이 두 개의 자음이 하나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쉬어 사운드의 원칙이 둘 사이에 두 개의, 그러니까 액센트가 있는 모음과 액센트가 없는 모음 사이 자음이 하나지만 발음이 같은 거면 상관없어요. 자음이 10개도 상관없고 두 개가 같은 발음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얘는 이제 발음이 얘가 쉬어 사운드, I의 쉬어 사운드는 으니까 전체적인 발음은 러, 그 다음에 끌리, 빨리 하면 luckily 이렇게 돼요. 비슷하겠죠, 이것도? 얘도 마찬가지로 액센트 여기 있고 얘가 두 개의 모음 사이에 자음이 두 개지만 결국에 발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P가 아니라 P로 바뀌어요. happily 이렇게 바뀌어요. 자, 한번 O의 시와 사운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O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O는 액센트가 없는 모음이다. 그러니까 액센트가 있었다면 O는 복모음 발음인 O를 했거나 아니면 단모음 발음인 R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액센트가 없으면 O는 무조건 시와 사운드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와 발음이니까. 그래서 얘도 올림픽이 아니고 얘가 시와 발음이 돼요. 액센트가 있고 시와 발음이 되니까 R로 바뀌어요. 올림픽 이런 식으로 발음이 바뀝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컴퓨터인데 왜 얘가 커겠어요? 액센트가 있단 말이에요. 원래 compute라는 동사에서 여기 R을 붙인 거니까 computer가 되는데 얘가 두 개 사이에 자음이 두 개 있으면 사실은 이건 다른 자음이니까 시어 사운드를 할 수가 없지만 O는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액센트가 없으면 다 시어 발음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mputer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이게 동사니까 액센트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얘는 우리가 복모의 법칙에 의해서 끝에 e가 있고 액센트가 있으니까 둘 사이 자만하게 있으면 복모를 하니까 얘는 o로 할 거란 말이에요. 자, 문제는 얘는 의미 없죠. 어차피 얘는 끝에 있는 발음이 없다 그랬으니까. 얘가 시어 사운드가 될 거냐예요. 되죠. 왜? 둘 사이의 모음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지만 이 두 개의 그 발음이 같은 발음이에요. 같은 피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발음이 어로 바뀌는 거예요. 시어 발음. 그래서 oppose. 우리가 영어에서 발음 기호에 보면 이렇게 생긴 발음 기호가 있어요. 이게 다 시어 발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얘가 이제 형용사가 되면 아까는 동사였고 형용사가 되면 이게 형용사인데 opposite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형용사일 때 왜 또 발음이 바뀌냐면 이제는 액센트가 여기에 생겨요. 여기. 아까는 동사일 때는 여기에 액센트가 있었는데 이 형용사형 전미사가 붙음으로써 액센트 위치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얘가 그 액센트를 가진 모음이 되고 얘는 이제 액센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시어 사운드로 되니까 얘가 이제 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액센트가 없으면 무조건 어예요. 시어 사운드니까. 그러니까 발음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단모음이고 opposite 빨리 하면 opposite 이렇게 바뀌어요. 자, 얘가 명사가 되면 또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명사형 전미사고 그러면 액센트 위치가 또 바뀌어요. 여기가 이제 액센트가 아니라 액센트가 이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세컨드리 두 번째 액센트가 생겨요. 항상 영어에서 단어가 길어지면 액센트가 또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액센트가 생기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런 전미사는 액센트를 정해줘요. 그래서 액센트가 여기 있으니까 얘가 이제 또 시와 사운드가 돼서 전체적인 발음은 opposition으로 바뀌어요. 동사일 때는 oppose, 형용사일 때는 opposite, 명사일 때는 opposition. 그러니까 계속 위치가 바뀌면서 발음도 계속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동사니까 여기 있어요. combine이라고 해요. combine 그러는데 얘가 이제 명사가 되면 이제 액센트 위치가 또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는 combine이면서 얘가 그 시어 사운드에서 come으로 어로 발음했지만 이제 액센트가 생기면서 또 생겨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얘가 시어 사운드가 아니고 단모음이 돼요. 뒤에 자음 두 개 있으니까. 그래서 come B가 아니고 이제 시어 사운드가 얘가 시어 사운드가 되겠죠. come B가 아니고 come으로 바뀌어요. combination. 그래서 시어 사운드만 알면 여러분들이 발음하기가 너무너무 편해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발음이 있을 때 얘가 액센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양쪽은 다 시어 사운드가 되는 거예요. 양쪽에. 둘 사이에 자음이 하나씩 돼 있고 둘 다 액센트가 없어. 그러면 얘는 다 시어 발음이니까 발음이 banan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비슷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액센트가 여기 있고 둘 다 시어 발음이에요. 얘는 둘 다 어겠죠? 그러니까 토마토가 아니라 tomato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어 사운드만 알게 돼도 즉 액센트가 없는 모음, 그러니까 액센트가 있는 모음과 액센트가 없는 양쪽의 모음들 이런 애들은 시어 사운드가 적용이 되면 무조건 시어 발음을 해주시면 발음이 너무너무 편해지게 돼요. 그래서 시어 사운드를 알게 되면 영어 모음 발음을 하기가 너무 편해진다. 근데 많은 경우 시어 사운드를 잘 몰라요. 도대체 시어 사운드가 뭐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는 시어 사운드를 알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의 발음, 특히 모음 발음을 완벽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액센트다. 그래서 액센트의 위치를 알게 되면 양쪽에 액센트가 없는 모음들의 발음을 자연스럽게 시어 발음을 해주시면 영어 발음이 훨씬 편해질 것이다. 라고 제가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어 발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어 발음을 훨씬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어 발음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